안녕하십니까, 박랑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 마지막에 정식한 이 포장입니다. 이 포장. 저쪽 편에 이제 5동 연결동 대가 있고, 저쪽 편에 산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상당히 늦게 뜨고 있고, 지금 햇빛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뭐 남동에서 남서까지 이렇게, 원래 여기 밭인데 여기보다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나무가 지금 저렇게 크고 있고, 그래서 일부 저쪽 편에는 이제 나무를 지금 계속 요 밭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금 밭이기 때문에 뭐 또 나무 저거는 배도 되고, 산이라도 또 농지하고 인접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산주의 허락만 받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그늘지는데, 나무가 큰 나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 나무 길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나무까지 배도 산림훼손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밭이지만은 또 너무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묵전이지만은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6일 날 정식을 했는데, 날씨도 흐리고 해서 뭐 계속 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모종을 가져와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다른 참외 포장, 참외 정식했는 포장 끄트머리 빈 공간에다가 조금씩 놔두고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모종동이 아니고 이제 하우스에 그렇게 끝에 갖다 놓다 보니까는 물도 자주 못 주고 이래가지고 잎도 타고 하길래 또 물을 너무 많이 줬더만은, 그러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흐리고 이래버리니까는 물론병도 왔고, 그래서 이제 요 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물론병이 줄기로 타고 들어가가 이제 고사하는 바람에 새로 이제 교체를 했는 거고, 좀 어린 게 편하지. 교체를 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 붙어 가지고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보면 이제 물론 모종을 갖고 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진 흰가루가 없었습니다. 위에다가 약간 작은 반점 하나 정도 보이는 정도였는데, 자, 그게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뭐 또 확산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와갖고 정식하는 날부터 시작해가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계속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찬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흰가루가 확산이 많이 됐죠. 그래서 요 포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뭐 흰가루가 있어도 그냥 방치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온도가 따뜻하면은, 따뜻하게 관리하면은 뭐 흰가루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흰가루가 여기 이제 정식할 때에 있던 잎들이지. 근데 요 상단부로 요리 가면은 전혀 흰가루가 타고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가루가 있는데도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이파리쯤에 흰가루가 포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 이파리에. 근데 안 올라갔지. 여기도 요것도 이제 모종독에서 옮길 당시에 옮겨놓거나 뭐 그때 당시에 한 요 정도 잎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딱 올라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초벌순을 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아직 이제 요 이파리까지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벌순 보면서 요 이파리까지 지금 싹 정리해버리면은 위에는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도를 최대한 따뜻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내가 따뜻하게 관리하고 싶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요거를 방제를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확산이 된다고 보면은. 근데 초벌순을 딱 보고 확산이 안 되면은 흰가루 방제는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래서 모종을 좀 골빙 들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물론병이 아가 이거를 요 포기는 교체를 했지. 요 두 포기는 교체를 했는데 요 포기는 이제 교체를 안 한 게 이제 위에 여기서는 물론병이 아니고 말라 죽었지만은 밑에 여기에 이제 똥순이 살아 있어 가지고 요걸로 키워 올리면은 빠르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요 모종 같은 경우는 누가 또 남은 데가 있어 갖고 한 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도 세 포기가 연달아 죽어 가지고 특히 요동이 이제 물원병이 앉는 고기의 주변에 하고 전체적으로 물원병이 번졌는 그 판을 요동에다가 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요 양달골 쪽으로 심다 보니까는 양달골 쪽이 이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초벌순 이제 지금 다른 동은 다 받고 이제 요 마지막 한 동 남았습니다. 한 동 요것만 이제 초벌순 보면은 초벌순을 다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농가마다 이게 이제 양순이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요게 이제 가장 좋기는 한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외순이지. 외순입니다. 외순 이것도 그냥 키워 올라갑니다. 그대로 그냥 갑니다. 교체 안 합니다. 모종동에서 어릴 때도 모종이 남아 돌면은 이런 거는 버리겠지만 안 그러면은 거진 이런 것도 그냥 정식에 놔놓고 이미 타건을 해버리고 이게 발견됐다라면은 교체 안 합니다. 교체 안 하고 그냥 가면서 자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모종동에서 좀 늦게 정식하다 보니까는 특히 이게 모종 정식이 늦어지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짝순이나 이런 게. 그래서 좀 어릴 때에 아까 새로 옮겨 심었는 거 봤지? 그거보다도 좀 더 어린 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좀 크거든요. 이미 이거는 이제 다른 농가에 이제 정식을 하고 이제 남았는 거를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놔뒀던 거 날짜가 먹다 보니까는 이렇게 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 끝순을 맞고 옆에 눈이 그냥 옆에 눈이 어느 정도 요 정도 터져 놓으면 정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진 짝순이 안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정식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한 뭐 2월 5일쯤이나 그때쯤 돼서 참외를 수정을 들어갈 계획인 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식을 해갖고 뭐 35일 뭐 40일 45일 여러가지고 순이 적은 상태에서 착화를 시키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짝순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착화를 시키고 다음 착화를 시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벌 참외의 수량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정할 때가 되면은 여기에서 나왔는 이 척지들이 벌써 자손을 물고 꽃을 다 물고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짝순도 뭐 크게 짝순이나 외순도 크게 뭐 수량의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수량 감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 척지를 키워 올라가면은 밑에 요 척지를 키워 올라가면은 여기에 착화시키고 다음에 이제 자순에서 또 다시 정손 꽃을 물고 놓으면은 거기서 계속 연속적으로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요런 외순이나 짝순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식하고 순을 어느 정도 키워서 어느 시점에 수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교체를 할 것인가. 이제 지금은 교체하면은 손해지만은 정식해 놔놓고 이제 타건하기 전이나 타건하고 나서도 사람을 하고 이제 그때에
순을 보면서 이제 초벌 순을 보면서 이걸 교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내가 교체할 건가 말 건가를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순을 많이 키워가지고 뭐 한 50일, 60일, 70일 이렇게 때까지 수정할 것 같으면은 이런 짝순, 외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수량에서는. 그래서 전혀 뭐 연속 착과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흰가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어도 위에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액 현상이 약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뿌리가 이제 힘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 게 탄력을 받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는 잎을 제거하면은 위에까지는 흰가루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액 현상에 대해서, 일액 현상이 생기는 게 좋은가, 생기지 않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일액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일액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일액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이 일액 현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액 현상이 일어나지만 거의 한두 방울 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한 두 방울, 요쪽 편에 매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여 위에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많이 맺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맺히지야. 이파리 하나에 뭐, 3, 6, 9, 12, 뭐 한 13, 14개 정도 이파리 하나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맺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일액 현상을, 초기, 요때는 포기 간주를 해갖고, 이제 뿌리가 힘을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액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요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부터 최대한 일액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일액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수분이 많아서 일액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액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은 아침에 잎을 열었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일액 현상이 맺혀 있단 말이죠. 한낮에는 일액 현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낮에는 이게 이제 햇빛에 의해 마르기도 하지만은 강압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압성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뿌리로 보내가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잎도 또 튼실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병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야간에 이불을 덮었을 때는 얘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강압성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밤에 잠을 자듯이 얘들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 수분이 많아가지고 수분은, 삼투압에 의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갑갑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갑갑하면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마라톤을 하면은 숨이 가빠지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수분이 많아지고 저걸 하면은 밤에 만들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소모를 적게 하면서 뿌리 쪽으로 양분을 보내고 다음날 햇빛이 날 때 강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밤에 그만큼 얘들은 호흡을 많이 했다. 결국 작물은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소모를 하죠. 그러면은 최대한 야간의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 방법이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일액 현상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일액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액 현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라면은 야간에
요 식물이 그만큼 많은 호흡을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했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뿌리로 갈 수 있는 양분도 그만큼 적어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원활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데에 마이너스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액 현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도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액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액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야간에 호흡을 많이 했다.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게 일액 현상이 일어나면 그만큼 하우스 안에 터널 안에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흰가루도 이제 저온 저습에서 흰가루가 많이 발생하고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습이 많으면은 다습에 가면은 흰가루 적게 발생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 낮에는 어차피 흰가루가 발생하면은 제일 문제가 저온이고, 저온에서 흰가루가 발생했을 때에 낮에 건조한 상태에서 이 흰가루 포자가 날립니다. 이 포자가 날리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불을 덮었을 때는 이 터널 내에 포화습이 100%입니다. 습이 꽉 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흰가루 포자가 날려가가 있는데 습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밝은 참에 여기에 작물에 박는다는 거죠. 이 흰가루 포자도. 그래서 습이 없으면은 여기에 잎에 앉아가지고도 이 흰가루 포자가 발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야간에도 이게 이제 습도가,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덮으면은 포화습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기계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포화습 습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일액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흰가루 관리도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또 제 나름대로 제가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가 보다도 요런 방법도 있고, 요렇게 관리했을 때 흰가루도 요렇게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방법도 있구나, 요렇게 보시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